아니 직장인 포함 많은 이들의 네. 바람이에요. 로망이기도 한데 안정적인 월천 수입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겠어요. 투자소득으로 내지는 근로소득으로 어떻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소득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그다음에 이제 자본소득, 임대소득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세 가지가 그렇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윤터뷰 윤미애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외부 인사 훌륭한 분 또 모셨는데요. 오늘 정말 제 고객님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계속 학교 다니면서 아 저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 하는 월천에 또 이주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예뻐요. 우아 자체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뵌 지가 한 5년 넘었는데 처음 보는 화장한 모습을 처음 보시죠. 평소에는 진짜 매너로 너무, 다니죠. 제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리 예. 이주연 대표님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월천 재테크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저는 내 집 마련을 주로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내 집 마련의 신이라는 코너를 운영했었고요. 지금은 부동산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월천의 그 닉네임 좀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월 1,000만 원 소득 얘기한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예전에는 대부분의 부동산 수업들이 경매학원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플랫폼이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 경매학원에서 이제 경매 외에도 부동산 수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텐인텐 유행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월세 1,000만 원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닉네임이 월천, 달천, 월천 여사 뭐 이렇게 이제 맞아, 맞아. 예, 월천 대사. 그때 그래서 이걸로 좀 뭔가 닉네임을 딱 자리 잡고 부동산 업계에서 그래도 좀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알고 보니까. 대부분 이제 남자인 줄 알았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이제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활동을 정말 왕성하게 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예, 그럼 그 전까지 그렇고 미국 유학 갔다 오면서 다시 지금은 내 집 마련 그런 부동산 투자자 이렇게 해서 좀 뭔가 활동을 재개하신 거죠? 아니요, 투자자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투자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내오면서 이제 저자가 돼서 이제 부동산 강사 책도 활동을 많이 했고요. 냈더만. 책 이제 같이 촬영한 책까지 13권 정도 공동저자로 예, 많이 여기저기 올라오시는 것 예, 같더라고요. 지금 총 13권 정도 썼습니다. 많이 쓰셨네. 그러면 본인 혼자 독자적으로 쓴 책은 몇 권이에요? 한 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고 싶으신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뭐요? 한참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때 그때 글도 잘 써지거든요. 칼럼도 어. 쭉쭉 붙고 그럴 때 단독책을 많이 내시는 게 유리해요. 특히 윤미 이사님도.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옴니버스 책을 내자는 제안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계속 응하다 보면 제 원고가 다른 데 다 빨려나가요. 그렇지. 쪼개질 테니까. 그래도 개인책 하나 쓰세요. 써도 될 만한 스토리잖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물론. 진짜. 재테크도 그렇고, 뭐, 전문서적 내는 것도 너무 좋아. 근데 그건 많이 냈으니까, 이번에 그냥 에세이로 본인 책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논문 쓰느라고 좀 바빴고요. 그치. 네. 아니, 걔는 그것도 물어볼라 했었어. 아니, 논문은 지난주까지 좀 바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촬영일을 예, 조금 열심히 미뤘는데, 했고, 예. 얼추 다 끝났어요. 이번 달에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되는 거예요. 박사님 되시는 거예요? 예, 아우. 희망사항이죠. 되겠죠. 아니 직장인 포함 많은 네. 이들의 바람이에요. 로망이기도 한데 안정적인 월천 수입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겠어요. 투자소득으로 내지는 근로소득으로 어떻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소득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그다음에 이제 자본소득, 임대소득이라는 그렇죠. 세 가지가 있는데 근로소득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경제적 자유해서 퇴사도 많이 이제 경제적 자유 해라 이런 거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절대로 그만두면 안 돼요. 그럼 회사 지금은 다녀야 돼. 회사 무조건 왜냐면 대출도 잘 나오죠. 그럼. 그다음에 이게 금리가 올라갈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죠. 그럼. 그래서 부부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회사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 대출이 너무너무 안 돼요. 맞아요. 그다음에 너무 안 또 돼. 전업을 하시게 되면 투자한 소득을 재투자를 못 하시고 생활비로 쓰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투자 소득, 자본 소득을 늘리는데 속도가 더뎌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전업하지 마시고 지금 직장을 유지하셔라. 그다음에 젊으시다면 사업 소득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50 넘어서 사업 소득하기는 힘들어요. 은퇴하고 퇴직하고 그때 세팅하면 일단 체력이 안 돼. 이 자기 사업을 하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체력이 안 돼. 맞아요. 이것도 힘들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조금 젊을 때 이제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다시 재취업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다 그렇죠. 망하면 맞아요. 돌아올 곳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나이에는 돌아올 곳이 없어요. 사업하다 망하면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젊었을 때 해봐라. 맞아요. 젊었을 때는 사업소득도 도전을 해봐라. 투잡으로 하셔다가 전업하셔도 되고 아니 어쨌든 사업소득이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정말 강추드리고요. 그다음 투자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자본소득이 이제 저희가 무조건 지금은 해야 되는 예전에는 집만 사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아이 다 키우고 이사 나갈 때 전세 주고 그 돈으로 이제 한 채 더 사서 이제 탁군지는 세 주시고 그다음에 나가서 사시면 그 돈을 갖고 월세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재투자를 하시거나 해서 생활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 두 채를 못 갖게 하잖아요. 세월 너무 많이 예, 드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이제 자본소득으로 무엇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서 요즘 주식 투자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KB에서 해마다 나오는 부자 보고서가 있어요. 이 부자 보고서에 부자들의 그 퍼센트가 나왔는데 최근 2년 동안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우리 부자들 다 네, 부동산밖에 네, 안 맞습니다. 했거든. 예를 들면 사업소득 뭘로 해요? 장사하거나 사업하거나. 나이대별로 다른데 네. 20대나 어. 30대 초반이다. 그럼 어. 가장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다. 돈이 없지. 돈이 없다. 근로소득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연봉 얼마 안 연봉 될 얼마 안 거고. 된다. 어쨌든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 대신
대신에 언어가 되죠. 그렇죠. 외국어, 영어 다 되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어플도 잘 쓰실 잘 수 쓰고. 있으니까 번역기 이용하셔서 중국어, 일본어도 굉장히 원활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에어비앤비를 하시더라도 감각도 뛰어나요. 우리 세대가 할 수 없는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SNS 감성도 있거든요. 사진도 우리가 찍는 사진하고 틀려요. 틀리지. 네, 그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럼. 우리 쑥스러워서 못하잖아요. 절대 못하지. 가보면 우리 피디님 잘해. 그러니까 우리 피디님 잘해.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이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런 맞아. 것을 할수 있는 장점으로 거. 이용해야 되고 SNS에 접근하기 되게 편리하고 편하다. 익숙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일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현직이 약간 영업 직군에 속하는 직종이다라고 하면 정말 회사의 꽃은 영업인 것 같아요. 그럼요.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럼, 부서기 때문에 그럼. 그리고 영업직을 해야 나중에 독립하거나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럼요. 기회가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하시는 직종에서도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지 조금 젊을 때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40 전후로는 다시 사업이 잘 안 되시더라도 복귀할 수 있거든요, 현장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존에 트라이를 해보시면. 40대도 다니고 있는 분이라도 혹여나 포지션을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영업직으로 옮기는 것도 좋다. 사업소득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젊은 분들하고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른데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프랜차이즈. 아, 그치. 프랜차이즈를 만약에 퇴사하시고 혹은 이제 하시고 싶다면 반드시 그 직종에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돼요. 아, 그게 전 그럴 것 치킨집이든 같거든. 커피숍이든 그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받아서 수급하는 유통하는 거, 제공하는 거, 사는 아니면 이제 거, 발주하고 뭐, 넣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업무를 알아야 아셔서 돼. 업무를 아셔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가맹점주가 될 준비가 자격이 되는 거예요. 되는구나. 그다음에 또 요즘에 SNS 마케팅 없이 가게를 오픈하셔서 없죠. 손님을 유입할 게 너무 그럼. 없죠.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거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 그런 거 없이는 맞아. 정말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런 무조건. 것들도 결합이 돼야 돼서 사실 장사도 나오면 젊은 분들이 잘해요. 맞아. 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40대나 40대 익선도. 후반이나 50대 정도가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저는 이런 사업에 손대지 마시고 이제 그때는 퇴직연금도 많이 쌓여 있고요. 이제 퇴직금도 많이 받아 나오실 거고 연봉이 높은 시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제 진학을 다 했다면 그때부터는 교육비 들어가던 거를 다 금융소득으로 돌려서 금융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도 퇴직연금 IRP 다 연구하셔가지고 그래야 돈을 안 까먹고 유지를 하시면 예전에는 한국 주식도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이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참 어려워서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지. 근데 이제 미국 투자라는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적립식으로 해도 이제 충분히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금 대신 적립식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 또 치료로. 올웨더 투자라고 해서 맞아요. 채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또 융합해서 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다 짜주고 책에도 나와 있고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월천 이상 지금 버실 거고 당연히 처음 이 길로 가면 돈 벌 수 있겠다. 이제 어떤 분야로 가야 될까 이런 거 좀 감이 왔어요. 워낙 좀 이런 거에는 남다른 맨 처음에 감이 그거 있잖아요. 느낀 거는 회사 다닐 때 우리나라에 돈이 마르지 않는 시장 세계가 있어요. 결혼할 때 돈 안 아끼잖아요. 두 번째 이제 육아 출산. 육아 출산 할 때 안 아끼죠. 미리 다 그럼, 세팅하고 산후조리원부터? 또 애기 한 명밖에 없는데 어. 산후조리원도 맞아, 그렇고 맞아. 예. 세 맞아. 번째 교육. 그래서 이제 이 맞아, 세 가지가 돈이 마르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저희가 술 먹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술못 먹잖아. 저는 술 먹어도 2차 못 가잖아요. 2차 가실 때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저에게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업무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좀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당시에 마침 또 저걸 줬어요. 6개월 먼저 명예퇴직이라고 하죠. 원래 저희 과장님이 대상자셨는데 제가 임원실 쫓아가가지고 저 유학하고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 저 돈 진짜 없었거든요. 정말 가난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을 무조건 뚫고 그때 해줬거든요. 직장인 통장 그걸 먼저 뚫고 그다음 이제 그거 퇴직금 받아서 그 돈으로 캐나다에 유학을 다녀와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직업이 되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직업을 바꾸고 나서 이제 영어 선생님을 했는데 사교육을 했죠. 그때 처음으로 1,000만 원 옮겨봤어요. 그때 정말 토 나올 때까지 아침에 대학교 가서 토익 강의를 해요. 8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그때 대학교 3군데 갔었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1시나 2시부터 출근을 해서 이제 어학원에 출근을 해요. 그럼 이제 어린이부,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부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과외를 해요. 주말하고. 진짜 풀로 풀리 떴구나. 쓰리잡 뛰었어요. 쓰리잡. 예, 번역도 가끔 하고. 그때 이제 너무 가난하고 엄마 빚도 남아있고 이럴 시기여서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여름방학 같을 때는 진짜 이 여름방학에도 아침부터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과외를 아침부터 할 수 그렇지, 있으니까. 요때 1,000만 원 처음 넘겨받고 이때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은행 다니는 친구들의 연봉에도 제가 3배를 벌었던 그럼. 예.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아마 그런 사무실에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돈이 어떻게 도는지를 알았던 거지. 그래서 첫 직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은 귀여운데. 세고 힘들었는데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 돈 흐르는 데가 어딘지 파악하고 그렇게 교육시장에 뛰어들었구만요. 아니 직장 다니면서 월청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전업을 해야 할까요? 어때요? 뭐 요즘에 아까 얘기한 거를 쭉 봐서는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도 빼고. 제가 자문 상담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통합적인 자산
상담을 자문 상담을 주로 하는데 대부분들 이제 나이 45세 이상이신데 대기업을 다닌다라고 하면 보너스까지 보너스, 합쳐서 상여까지. 월 1,0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내 집 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분이 있고 소득에 비해서 내 집 마련이 좀 미약하신 분들이 있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으시면 다른 쪽으로 이제 권해드리고 다른 일을 해보라고. 아니면 이제 사업소득으로 더 잃을 수 있는 걸? 예, 잃을 수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아버님이 조경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고민하는데 뭘 고민하냐? 그거 같이 무조건 하라. 물려받아라. 무조건 물려받아라. 그런 거. 남편 설득해라.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 직장인인데 지금 뭐 이렇게 앞뒤로 퇴로가 없는 아이들은 학력기고 제일 힘든 케이스가 아이들이 학력기에 도래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그때 교육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많이 아끼라고 정말 강조하거든요. 맞아, 왜냐면 맞아. 이제 그렇게 좀 미리 해놓으면 중고등학교 때 수월하시고 그럼. 이자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퇴직하시고도 여유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확실히 편합니다. 근데 예. 대표님한테 네. 찾아오는 그런 수강생들이나 구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보통 없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 진짜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생짜로 정말 네. 아무 개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저 와요?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에는요 어. 아주 매섭고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독한 선생님. 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학군 캐릭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고학력에 아이의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직장이 탄탄하신 분들이 주로 오세요. 근데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은 건 없고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본인 오세요. 능력 있고 그런 예, 능력은 사람들만.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는 뇌 세탁을 해요. 뇌를 꺼내서 씻어서 다시 넣어야 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잊어라. 그리고 오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모든 핸드폰 까라 그래. 핸드폰 열라 그래서 그날의 모든 첫 번째 시간의 셀러머니는 어플을 지우는 거예요. 쿠팡, 배민. 왜냐면 버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하려면 투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예요. 더 벌거나 아껴 쓰거나. 그럼. 근데 더 버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둘 다 하면 좋죠. 근데 직장인들이 더 단위분들만 벌기는 한계가 사실 있지. 쉽지 않고 저는 일단 아끼라고 얘기하고 제가 6개월 동안 가계부를 받으려요. 정말 6개월 동안 가계부 검사를 계속 해줘요. 그래서 그 옛날에 18년도 이제 17년도 이럴 때는 30만 원 갖고 4인 가족이 식비와 외식비를 해결해요. 못할 것 30만 원 같죠? 갖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못할 것 같죠? 어. 다 해. 다 해. 근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조금 올랐는데 지금 50만 원. 50만 원으로도 돼? 예, 합니다. 합니다. 내가 한번 가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기억에 남는 수강생 아주 굿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드리긴 하는데 수강생들 사례니까 어. 성동구에 구축 아파트를 이미 사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한 6개월 차 신혼부부였어요. 찾아왔어요. 그냥 속는 셈 치고 되팔자. 되팔고 옆에 신축으로 가자. 같은 성동구의 신축으로 사주자.